순화시키기 위해서 모집 보험이라는 것은 보호로 될까?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등기 실행 절차와 관련돼서 이제 심사 절차까지 했고 보존까지 했죠. 그다음 가장 중요한 이제 각하죠, 각하. 자, 각하란 해가지고 밑에 255페이지 하단에 있죠. 자, 등기 신청의 각하란 등기관이 당사자가 신청한 등기에 대해서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각하는요, 이제 등기 절차를 위반했어요. 그래서 심사라는 건 형식적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을 위반하여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일단 등기 실행을 거부하는 이제 각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법을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각하를 해야 되지 아무런 이유 없이 함부로 각하를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제 등기 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들을요, 딱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조에서요, 우리 법 29조는 부동산 등기법 29조는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각하 사유가요, 이제 1호부터 1호, 2호, 그다음에 뭐 3호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이제 11호까지 있습니다. 11호까지. 자, 11호까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은요, 뭐 다 외울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등기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등기법을 위반한 행위들이 이제 다 각하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요, 256페이지 각하 사유 해가지고 있는데, 자,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둘로 나눕니다. 자, 1호는요, 1호는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관할이 아니니까 관할 위반이죠. 관할권이 없는 곳에 관할 위반의 등기를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할 수가 없어서 각하랍니다. 이건 할 수 없어서 각하라는 거예요. 자, 2호는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요. 자, 사건 신청을 했는데 등기할 것이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등기사항. 그러니까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등기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호부터 11호까지는요. 3호 보시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 즉 대리권 없는 자가 신청해야 될 자. 자, 이런 것들은요, 여기보다는 조금 더 경미한 단순 절차 위반입니다. 단순 절차 위반이에요. 자, 크게 1호하고 2호, 자, 관할 위반, 등기사항 위반하고 단순히 이제 등기 신청 절차를 위반한 거예요. 이것은 관할 위반은요, 단순히 신청 절차를 위반할 정도뿐만 아니라 굉장히요, 관할권이 없는 곳에 대해서, 그러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곳에 등기를 신청한 것이고요. 등기할 수가 없는 것을 이제 등기를 신청한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거냐면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등기 관할권도 있고 등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관할권도 있고 등기사항도 위반이 아니에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관할권도 있고 등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 절차가 위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청서를 가져오지 않았다든지 첨부 서면이 들어오지 않았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건 외울 필요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등기가 가능하지만은 등기가 가능해요. 이거는 등기가 가능하지만은 단순히 이제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예 등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지만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애초에요. 관할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고요. 등기사항이 아니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이거는 등기할 수 없는 것. 이것은 등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절차가 잘못되어 있는 것.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특히요, 이때 밑에 보시면 특히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 요게죠. 요거. 등기할 수 없는 것. 요게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등기할 수 없느냐. 특히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2호가 더 중요합니다. 2호가 가장 중요한 거죠. 관할 위반이요. 관할 위반은 등기소마다 관할권이 있는데 그 관할은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관할이 위반되면 등기할 수 없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 보시면요.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죠. 대표적인 게 뭐 동산 이런 게 되겠죠. 동산에 등기를 신청한다든지 또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요. 그러니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니까 뭐 유치권이나 점유권에 대한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죠. 근데 아예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물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등기 절차 등기 부동산 등기 일반에서 나왔던 거죠. 제1장에서 나왔으니까 거기서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호부터도 자, 그러면 1호부터 쭉 해가지고 해서 등기사항 위반은 우리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민법에서 부동산만 등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동사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요. 동사는 등기할 수 없으니까 등기사항이 아니고요. 또 민법에서 점유권이나 유치권 이런 건 등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기하로 돼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민법에 의해서 이것은 등기사항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 의한 등기사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법령은 대표적인 이제 민법을 말합니다. 민법, 민사특별법도 포함돼서 민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했을 경우. 그러니까 민법에서요. 가로 열고 예컨대 우리 민법에서는요. 부동산에 있어서 그러니까 부동산이라 이런 공유물이죠. 공유물. 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이 공유물에 대한 분할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지만은 공유물 분할금지 특약은 5년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에 당사자가 10년간 분할금지 특약을 했다. 이것은 민법을 위반하는 거죠.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민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 이런 거죠. 민법에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죠. 또 밑에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 위반한 등기 신청이요. 원래는 분리처분 금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위반한 등기 신청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농지 4번 보시면 농지는 전세권 등기를 못하죠. 농지는 지상권, 저당권은 가능하지만 전세권 등기를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이건 등기할 수 없고요. 또 뭐 민법에서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도록 했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도 없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등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다 민법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민법 내용 그대로 민법을 위반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할 수 없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6호, 7호 이게 6, 7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전 등기. 자, 이렇게 지분에 대한 등기라든지 또는 물건의 일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자. 자, 이것이 특히 중요한데 이것은 오른쪽에 표가 하나 있죠. 권리의 일부, 부동산의 특정 일부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일부와 관련해서 자, 한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한 필지의 일부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물건의 일부가 되겠죠. 물건의 일부. 부동산의 일부가 되겠죠. 이 한 필지의 일부니까요.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 이런 물건의 일부 등기가 가능하냐라는 거죠. 자, 물건의 일부는 어떻습니까? 한 필지의 일부, 한 동 건물 일부는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하죠.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유권에 보존 등기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도 안 된다는 거죠. 아예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도 할 수 없고요.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경매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매매도 안 되고요. 그러면 매매가 안 된다는 것은 경매도 안 된다는 거죠. 경매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경매할 수 있는 권리인 저당권도 안 된다는 거죠. 저당권. 그래서 이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도 할 수 없고 저당권 등기도 할 수 없고요. 그러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용익권 등기는 가능하죠. 일부만 사용하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용익권 등기만 유일하게 가능하죠. 그래서 물건의 일부는요. 유일하게 용익권 등기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 그래서 자, 여기 표 보시면요. 맨 오른쪽에 부동산의 특정 일부, 즉 토지나 건물의 특정 일부는요. 소유권 등기는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다 불가능하고 저당권도 불가능하고 오로지 용익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요, 이제 권리의 일부가 있죠.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전체 토지에 대해서 갑이 뭐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체 토지에 대해서 이제 2분의 1을 가지고 있고 전체 토지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은 소유권에 어떻습니까? 이 소유권. 전체 토지의 소유권의 일부씩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전체 토지의 소유권의 2분의 1, 2분의 1이죠. 이것은 소유권의 일부가 되겠죠. 일부. 소유권의 일부가 되겠죠. 자, 소유권의 일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지분이라고 하는 거죠. 지분. 자, 그러면 이런 지분에 대해서 권리의 일부죠. 소유권의 일부니까 이제 권리의 일부가 되겠죠. 토지의 일부가 아니라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 과연 이런 지분에 대해서 등기가 가능하냐 이거죠. 자, 지분에 대해서 이전 등기 이런 건 가능한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먼저 소유권 등기를 보시면요.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전 등기 관련돼서요. 매매 가능하다는 거죠. 매매 가능합니다. 매매가 가능하면요. 경매도 가능해요. 그래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고요. 경매로 인해서도 가능합니다. 매매가 가능하면 경매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일부, 지분만 어떻습니까? 저당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경매가 가능하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보존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만 돼야 된다는 거죠. 전부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만 돼야 되지 이렇게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유권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보존 등기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어떻습니까?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되지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자기 지분만 할 수가 없다.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 등기 중에서도 어떻습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것도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되지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 즉 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가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이 두 가지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지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매매가 가능하니까 저당권 가능하고요. 또 나아가서 일부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이 가능하냐? 지분에 대한 용익권은 안 된다는 거죠.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은 안 된다. 용익권은 항상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지 지분만에 대한 용익권은 안 됩니다. 지분만 용익권은 안 된다는 거죠. 용익권도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된다. 사용권이기 때문에요. 뭐 100분의 1을 사용한다, 10분의 1을 사용한다 이런 게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에만 인정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분에 대한 권리의 일부 잘 기억하시면 되죠. 우리가 물건의 일부는요. 용익권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민법에서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용익권만 된다. 이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로 보면 되겠죠. 권리의 일부는요. 용익권이 어떻습니까?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대신에 저당권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소유권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권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냐고 관련돼서 보존 등기하고 상속 등기 이 두 가지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되지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요. 자,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보존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 등기만 안 되는 겁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만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저당권은 가능하고 용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왼쪽으로 이제 6번 보시면요. 일부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가로 읽어 보시면 일부 지분이니까 용익권 등기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도 7번에 있는 상속 등기요. 즉 공동 상속이 중 일부가 자기 지분, 상속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는 또 이렇게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또 지분만에 대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8번은요.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만 실행될 수 있는 등기가 있어요. 처분 제한 등기로 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은요. 오로지 촉탁에서 되는 것이지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 받아주게 되면 법원에 촉탁에서 되는 등기예요. 이렇게 촉탁에 한 등기를요.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만약에 등기가 됐으면 이건 당연무효예요. 할 수 없는 등기가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9번 이미 보존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 등기가 되는 경우요. 중복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중복 보존 등기 이런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은 또 신청 취지, 그러니까 신청서만 봤을 때 이것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거. 자, 이것도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또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좀 더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것은 또 뒤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기본 강의 시간 한번 했으니까 한번 다시 앞에서 반복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죠. 자, 밑에 보시면 부동산의 특정 일부요. 자,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용익권 빼고는 다 안 된다고 했죠. 특정 일부에 대해서는. 그래서 용익권 등기만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일부 공유자의 공유 지분만의 보존 등기 안 된다는 거죠. 밑에 상속인의 일부 지분만에 대한 상속 등기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요. 물권적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되는 거죠. 채권적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만 가능합니다.
다만 밑에요. 수인의 가등기 고리자 중 1인이 신청하는 가등기 고리자 전원명의 본등기요. 자 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매매를 원유로 이전 등기는 지분만에 대해서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등기도 지분만에 대해서 가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본등기도 어떻습니까? 자기 지분만 본등기를 할 수 있지. 남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하면 안 되겠죠. 자기 지분만 가능한 경우는 자기 지분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가등기 권리자는요.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분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 전원 명의의 본등기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밑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요. 자, 우리가 가처분 등기는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예요.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전은 처분 행위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 이전을 제한하는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 이건 가능해요. 이전을 제한하는. 근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요. 이건 처분 행위가 아니에요.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다. 그래서 이것은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엔 가처분 등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이건 안 돼요. 그러나 옆에 보시면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 금지, 그러니까 이전하는 거죠. 이전하는 걸 금지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안 되는 거고요. 또 밑에는 이제 유증 시간에 하는 건데요. 자, 유언자의 생존 중에는 자, 유언장을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 중에는 유증에 따른 가등기를 할 수가 없죠. 생존 중에는. 그러나 사망한 이후에는 더 이상 유전장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만 가등기가 가능한 거죠. 생존 중에는 유증에 따른 가등기가 안 되고요. 합유 지분의 상속등기. 자, 합유 같은 경우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분만의 합유 지분의 뭐 이전 등기, 상속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분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어요. 합유는 지분에 대한 등기를 못 한다는 거죠. 또 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 환매 특약 등기인데요. 자, 우리가 환매는 매매와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하려면 이것도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돼요. 이거는 환매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또 우리가 앞에서 했는데요. 자,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 그러니까 4층까지 사람들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는 5층도 어떻습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표시에 관한 등기도 이 사람이 공시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표시에 관한 등기를 이제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분 건물에서 하는 거고요. 자, 다음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유역지와 분리하여 지역권을 양도할 수는 없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항상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항상 부종하여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미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될게요. 자, 이건 이중의 용의권이죠. 자, 이중의 용의권은요. 용의권은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중의 용의권 이런 걸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용의권 중에서 중복하여 설정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지역권이 있죠. 지역권은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이기 때문에 이중의 지역권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이중의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차권은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요, 우리가 천천히 보시면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또 어차피 또 뒤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죠. 자, 이런 등기가 등기할 수 없는 등기상 위반이 되겠죠. 사건이 등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각하 사유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부동산의 일부냐, 아니면 부동산의 일부냐, 권리의 일부냐에서 요거 특히 잘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만약에 각하 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넘기시면 이제 절차예요. 자, 각하 사유가 있으면 각하를 합니다. 자, 각하를 할 때는요, 이제 신청을요, 갑과 을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이게 각하 사유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등기관에게 신청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각하를 해버린다는 거죠. 각하를. 각하를 하게 되면은요, 가장 불리한 처분이 되겠죠. 그래서 각하를 할 때는 왜 각하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그래서 만약에 보정해가지고 다시 신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제 뭐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것인지 이걸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제 각하를 할 때는요,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기정, 그래야 내가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이제 각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각하서는요, 각하를 했을 때는 두 번째 줄 보시면 이제 송달해 줍니다. 교부하거나 이제 송달해 줘야 돼요. 교부해 줘야 됩니다. 직접. 3번 보시면 전자 신청이나 방문 신청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신청뿐만 아니라 전자 신청도 동일한 방법으로 항상 이렇게 이게 뭐예요? 동일한 방법으로 교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요. 각하를 해서는 안 되고요. 신청서까지 줬는데 수수료까지 낸 거죠. 수수료까지 냈는데 각하를 할 때는 항상 교부. 그래서 각하 결정에 있어서는 전자 신청과 방문 신청이 차이가 없는 게 유일한 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하 결정을 할 때는 이유를 기재해 가지고 직접 교부해 준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자, 각하를 했으면 어떻습니까? 제출했을 때 우리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첨부 서류들을 다시 환부는 돌려준다는 겁니다. 돌려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유를 봤어요. 각하 이유를 봤더니 그게 뭐 이유가 말도 안 되는 이유 가지고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또 이유로 됐는데 난 이건 정확히 했는데 왜 이렇게 각하가 됐지? 라고 해가지고요. 각하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고 싶으면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 어디 합니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방법원에. 그래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하 사유가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각하했을 때는 이제 등기 신청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이 신청이 받아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원의 명령에서 이제 등기가 실행되겠죠.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의 신청은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제3자는 할 수 없어요. 등기가 각하가 됐으니까 등기가 안 돼 버렸어요. 아무것도 등기가 안 됐으니까 등기를 통해서 손해 보는 사람 이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등기가 안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신청인들이 이제 각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요, 이제 각하가 되면 등기가 거부가 될 것이고, 뭐 이의 신청을 통해서 명령해서 등기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원래 이것은 각하 사유가 없는데 각하를 하게 되면 이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요,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이때 원래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간과하고 등기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이 등기의 효력인 거죠. 자, 이 등기의 효력은요. 오른쪽에 표가 있으니까 표를 보고 보죠. 표를 보고. 자, 먼저요. 등기할 수 없는 관할 위반이랄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 신청을 했는데 이걸 간과하고 등기가 됐어요. 즉 관할권이 없는데 대전에 있는 부동산을 서울에서 등기를 했다는 거죠. 이것은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실체관계, 정말로 소유자 앞으로 그러니까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했어요. X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는데 소유권을 이제 넘길 생각도 있고 이 사람 넘겨받을 의사도 있습니다. 매매를 한 건 맞아요. 매매해가지고 소유권을 넘기려는 의사가 있었는데요. 이게 대전에 있는 부동산을 서울에서 등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어차피 실체관계 부합해요. 소유권을 넘길 의사는 있었으니까 실체관계는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등기할 수 없는 사람이 등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실체관계의 부합 여부를 불문을 하고요. 불문하고 무조건 당연히 무효가 된다. 당연히 무효. 당연 무효라는 거죠. 실체관계 부합 불문하고. 또 등기사항 위반이요. 자,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요. 뭐 다이아몬드 1억짜리를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매매한 거 맞죠? 실체관계 부합해요. 그래서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실체관계 부합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것은 등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등기할 수 없는 거죠. 등기할 수 없는 것, 등기사항을 위반해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실체관계 부합 여부를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무조건 당연히 무효가 된다. 이때 당연 무효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당연이라는 것은 절차법상 당연히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관계로 무효냐 유효냐를 떠나서요. 그냥 등기법상 당연히 무효다. 절차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효인데요. 그러니까 무효인데 명백히 무효라는 거예요. 명백.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다는 거죠. 명백히. 그러니까 등기 기록만으로 그렇죠. 등기 기록만으로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뭐 계약서를 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오로지 그냥 등기 기록만으로 명백히 무효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무효라는 거죠. 기록만 딱 봐도.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등기가 돼 있으면요. 뭐 다른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뭐 이 사람 정말로 다이아몬드에 매매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등기가 됐으면 정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매매가 유효냐 무효냐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무효라는 거죠. 점유권에 대한 등기가 됐다. 유치권에 대한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유치권 등기가 돼 있으면 정말 이 사람이 유치권을 취득했는지 안 취득하지 않았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죠. 유치권 등기가 돼 있으면 그 기록만으로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당연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기록면으로 당연히 무효예요.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만약에 등기에서는 안 되는 것이 등기되어 있는 것을요, 발견하게 되면 그 등기가 됨으로써 손해보는 사람이겠죠. 자, 등기를 신청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가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됐으니까 이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원하는 대로 등기가 됐으니까.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등기가 돼서는 안 되는 등기를 통해서 손해보는 사람. 그 등기상 이해관계니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이상한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요, 등기관이 어떻습니까? 이상한 등기가 정말로 돼 있네? 등기관이 보고 어떻습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직권 말소해 버릴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이의 신청이 없이도요, 직권 말소해 버릴 수 있습니다. 등기관이 먼저 발견하면 이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등기관이 모르고 있으면은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직권 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의 신청만 있으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따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이 있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건 다툼의 여지가 없잖아요. 명백히 누가 봐도 명백히 잘못된 것이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그냥 직권으로 말소하고 단순히 이의 신청만으로 말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있죠. 등기관은 직권 말소한다. 이때 직권 말소하지 않고 있었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이의 신청을 가능하고요. 이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3호부터 11호까지 단순 절차 위반이요. 단순 절차 위반은요,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등기한 것이 아니라요,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등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절차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절차가. 근데 이 절차라고 하는 것은요, 등기법의 절차는요, 어떻게 하면 실체관계에 부합시킬 것인가, 실체관계에 부합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절차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비록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요, 등기할 수 있는 것을 등기가 됐다라면은, 등기할 수 없는 걸 등기되면은 무조건 무효가 되지만은 등기할 수 있는 것이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서류 하나 좀 빠졌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유효가 된다는 거죠. 유효. 이것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등기가 됐는데요. 사실은 토지허가를 받았는데 그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각하를 해야 되는데요. 등기가 해버렸다는 거죠. 등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이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는 거죠. 물론 절차를 위반했는데요. 이것이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건 불부합이요. 즉 토지거래 허가도 받지를 않았어요.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실제로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등기는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를 만약에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토지거래 허가서가 들어오진 않았지만은 받았으면은 등기는 유효가 될 것이고, 받았는데 제출 안 한 것뿐이라는 거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자체를 받지를 않았어요. 받지를 않고 만약 등기가 됐으면 불부합하면 어떻습니까?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죠.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유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등기관이 어떻습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 있는 것을 등기관이 마음대로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을요, 직권으로 말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은 안 됩니다. 이의 신청, 말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은 안 되고요. 그럼 결국 실체관계에 부합하냐 부합하지 않느냐는 어디서 판단하느냐?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법원에서 만약에 다툼이 생기면, 실체관계 부합 여부가 다툼이 생기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송으로. 그래서 밑에 있죠.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어요. 따라서 직권으로 말소해달라는 이의 신청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소송으로만 이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각하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취하가 있죠. 취하. 물론 이제 그러니까 각하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취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취하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등기 신청의 취하란 등기 신청인요, 그 등기가 완료되거나 아직 각하되기 전에, 각하가 돼버리면 뭐 취하할 필요도 없겠죠. 등기 신청의 의사를 초래하는 걸 말합니다. 자, 특히 중요한 것은요, 2번 보시면은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원인과 등기 목적이 동일하면 어떻습니까?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괄 신청에서 갑이 을에게
X, Y, Z 세 개의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일괄 신청했어요.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했다는 거죠. 만약에 따로따로 신청했을 때는 따로따로 취하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괄 신청한 경우 이때도 일부만 따로 취하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수개 부동산에 대해서 일괄 동일한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한 경우에도 그중 일부 부동산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밑에 취하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인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인도 취하할 수 있는데 다만 대리인은요, 취하를 위해서는 취하를 위한, 그러니까 신청의 대리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청 대리권만 있기 때문에요,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취하를 위한 대리권을 다시 수여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요, 만약에 공동 신청 또는 쌍방 대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취하를 할 때도요, 공동으로부터 또 쌍방으로부터 취하 요구가 있었을 때만 이거 취하를 하는 것이지 일방만의 취하 요구에서 취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공동 신청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취하를 해야 되고, 공동 대리에 쌍방 대리에 의해서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해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는 취하를 할 때도 쌍방으로부터 취하 요구가 왔을 때만 취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넘기시면은 취하의 시기와 관련돼서 취하는 완료되기 전에만 취하할 수 있죠. 완료된 이후에는 취하 못합니다. 물론 또 각하 전에만 할 수 있겠죠. 각하가 돼버리면 취하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취하는 방법은요,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 신청했을 때는, 방문 신청해서 신청서를 냈을 때는요, 취하를 할 때도 방문해서 취하서를 냅니다. 방문해서. 근데 전자 신청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취하를 할 때도요, 다시 로그인해서 들어가 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신청했던 것에 대해서 취하하겠습니다라고 클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하를 하는 거예요. 취하를 할 때도 전자신청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취하면 되는 것이지, 신청은 전자적으로 하고 등기소 방문해가지고 내가 신청을 취하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전자신청을 했을 때는 취하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해야 돼요. 또 양가로 4번 보시면 취하가 되면은요, 등기 신청을 철회를 했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받은 거 있죠. 다 돌려줘야 되겠죠. 다시 돌려주고 신청 수수료도 돌려줍니다. 수수료도. 아직 완료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수료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완료가 된 이후에는요, 취하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수수료도 반환을 한다는 거죠. 다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각하도 되지 않고요, 취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등기에 이제 실행을 하겠죠. 등기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실행이요, 등기부에 이제 기록하는 것을 이제 우리 실행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의 보시면요, 당사자의 등기 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등기를 실행하는 것이죠. 실행합니다. 자, 실행은요, 양가로 2번 보시면 실행 순서는요, 자, 실행을 해서 완료되면 접수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접수 순서에 따라, 즉 접수 번호의 순서에 따라서 등기 사무를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 등기의 기록 방법이 있는데요. 자, 등기 기록 방법은 등기관은 등기 사무를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의 등기사항을 이제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제 기록. 그러니까 순서대로 어떻게 돼요?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제 등기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요, 맨 마지막에 양가로 4번, 누가 등기를 했는지 알 수 있는 조치를 취했을 때요, 즉 그때 식별부, 그러니까 등기관만이 가지고 있는 식별부를 기록하는 것, 이걸 교합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등기가 완료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4번에 있죠.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했을 때, 이 조치를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를 이제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등기가 마쳐지게 된다. 즉 등기가 완료되고, 그래서 5번 보시면 이렇게 등기가 완료, 마친 경우에는 등기는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은요, 이제 등기가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 후의 절차가 나오는 거죠. 완료 후의 절차. 완료 후의 절차로서요, 가백에서 을에게로 이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가백에서 이에서 을에게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새로운 이제 등기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을 앞으로 기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새로운 권리자. 자, 을에게 어떻습니까? 이제 권리증 줘야 되겠죠. 즉, 권리증, 등기필 정보를,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이제 작성해서 통지해 주고요.
또 등기 신청은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이기 때문에 갑에게도 이제 등기가 끝났으니까 등기가 끝났다라는 네가 원하는 신청한 대로 등기가 끝났다라는 등기 완료가 됐다는 사실, 등기 완료됐다는 사실을 이제 통지라는 거죠. 물론 이때 등기 완료 통지는 어떻습니까? 신청일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무서장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세금 거둬라. 또 지적 공부도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도 통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등기 완료 통지는 다양한 기관에 다양하게 다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이제 작성 통지하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자, 262페이지 보시면 등기 완료 후의 절차에서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통지한다. 자, 등기필 정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권리증이라고 알고 있죠. 그냥 권리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밑에 반가리 2번 등기필 정보를 작성했는데요. 자,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했을 때 그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따라서요. 동그라미 4번 보시면요. 근데 새로운 권리에 그러니까 1번부터 보죠.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그때 새로운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데요. 이 등기필 정보는요. 4번처럼 그 신청인이 새로운 권리자로서 등기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리자가 자기가 직접 신청을 했을 때만 작성해줘요. 이 등기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굴러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모르게 어떻습니까? 누가 등기필 정보 훔쳐가지고 물건을 팔아먹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굴러다니면 안 되고요.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요. 원했을 때만 새로운 권리자가 원했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다고 하더라도요. 괜히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다가 누가 뭐 이렇게 훔쳐가가지고 소유권 넘겨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등기를 신청하면서 나한테 등기표 정보 작성해 주지 마세요. 내가 나중에 팔 때 등기표 정보는 언제 필요합니까? 을이 다른 사람한테 팔 때 필요한 거죠. 내가 권리자라는 걸 증명하는 정보로서 팔 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팔 때 내가 발급을 신청할 때니까 그때 내가 그때 주면 되지 지금 작성해 주지 마세요. 라고요 요구하면 등기표 정보 작성해 주잖아요. 따라서 새로운 권리자가 요구했을 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요구했을 때. 그래서 그 신청이 등기를 신청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됐을 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떨 때 작성하고 어떨 때 작성하지 않느냐는요. 뒷면에 있으니까 뒷면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자, 263페이지 보시면요. 등기필 정보의 이제 통지하는 방법인데요. 방문 신청은요. 이제 교부해 줍니다. 방문 신청은 그래서 이렇게 등기필 정보를 이제 거기에 법무사를 통해서 쓰면요. 법무사한테 권리증 해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법무사가 그 등기필 정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려진 상태에서 등기필 정보를 법무사한테 주고 그럼 법무사가 이제 그 권리자한테 주는 거죠. 위임인에게 주는 겁니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요. 송신합니다. 그냥 바로 보내주면 돼요. 전자신청을 했을 때는 송신한다. 그래서 방문신청은 교부한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넘기시면 반가로 4번에서요. 자, 등기필 정보는 항상 작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은 반가로 4번 보시면 거기 표가 있죠. 자, 등기필 정보는요. 새로운 권리자가 이렇게 등장을 해야 돼요. 새로운 권리자. 그때 이제 권리증을 주는 거죠.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자, 보죠. 우리가 권리 변동의 모습에는요. 보, 이, 변, 소, 설, 처 6개가 있다고 했죠. 이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것은요. 갑, 보존 등기를 할 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이 되죠. 그래야 이 사람 등기표 정보 있어야 처분할 수 있으니까 보존 등기요. 자, 이전 등기 새로운 권리자 등장하죠. 또 어떻습니까? 설정 등기도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하게 되면 저당권자가 새로운 권리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보존 이전 변경의 등기에서는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요. 그러나 처분 제한은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소멸의 등기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변경 등기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뭐 주소만 바뀌었다. 이럴 때 변경 등기라는 것이니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새로운 공주자가 등장하는 것은 보존, 이전, 설정의 등기만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때요. 자, 가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가등기 권리도 이전할 수 있죠. 가등기 권리 이전할 때는 가등기에 대한 권리증, 등기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등기는 어떻습니까? 보존의 가등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어떻습니까? 설정의 가등기죠. 이것만 가등기가 가능한 거죠. 이건 가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 보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에서요. 권리를 설정 이전 세 가지죠. 이 등기를 할 때 또는 어떻습니까? 밑에 두 번째가 권리의 설정 이전의 가등기죠. 설정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여기는 보존은 없죠. 가등기가 가능하면 가등기가 되면서 새로운 가등기 권리자가 등장하는 것은 이전하고 설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때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고요. 그 이외에도 밑에 보시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등기, 권리자가 추가되는 변경등기, 권리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추가되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오른쪽에 있는 예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이 단독 소유를 가불의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 갑이 혼자 소유하다가 가불이 공동으로 소유하겠죠. 그러니까 을이라는 새로운 권리자가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 표시명의등기. 합유는요 이전 등기라는 게 아닙니다.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 명의자를 이제 추가하는 변경 등기래요. 그러니까 A, B가 합유하다가 어떻습니까? 이제 A, B, C가 합유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합유 명의 표시 변경 등기. 합유자가 추가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이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는 경우는요 이렇게 권리자가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요 밑에는요. 권리자가 새롭게 등장한다고 하더라도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보죠. 위에 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보시면요. 이 등기 권리자가요.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치 않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나한테 보내주지 말라는 거죠. 괜히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자가 원했을 경우에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준다는 거죠. 신청하지 않으면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이요 원치 않는,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등기필 정보의 작성도 원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를 원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경우에만 그 사람한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줘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요 다 내가지고 있죠. 등기 신청서에 나는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적어 놓으면 이게 원치 않구나 해가지고 작성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원치 않는다는 말이 없으면 신청을 한다는 것은 등기필 정보의 작성 통지도 원하는 뜻이 포함됐다고 해서 당연히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권리자가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신청. 그런데 만약에 권리자가요, 자기가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습니다.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는데 이 보존 등기가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은 신청에 의해서 보존 등기가 됐을 때는 얘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갑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만은 보존 등기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직권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죠. 자,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왔다랄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촉탁이 들어왔을 때, 그런데 등기부가 미등기다.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이 신청해서 된 등기가 아니에요. 갑이 원해서 된 등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등장하지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자, 갑에게서요. 이제 갑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돼가지고 이 사람 등기필 정보가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갑에 의해서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등기가 을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공동 신청이나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해서 을이 원한 것이 아니라요. 갑이 을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갑의 단독 신청에서 된 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의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에서 됐다. 그럼 어떻습니까? 새로운 권리자 을로 됐지만 을이 원해서 된 등기가 아니죠. 갑이 을 앞으로 등기를 해버린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원해서 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을에게 작성하지 않고요.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요. 갑 앞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을과 병 사이에 전매가 있었습니다. 삼자 합의가 있으면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삼자 합의가 없어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대위합니다. 대위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신청했습니까? 병이 신청인을 된 거죠. 이 사람이 신청해가지고 등기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갑에게서 을로 등기가 됐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되겠죠. 권리는 을이 취득했지만요. 이 등기는 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병에 의해서 된 등기예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어떻습니까? 권리자와 불일치가 되는 거죠. 권리자가 신청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도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한 경우 대위에서 이루어졌을 때도 작성하지 않고요.
그 밑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입니다.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표 정보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나중에 다시 처분할 때 필요한 거예요. 처분할 때 등기표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등기 신청할 때 등기표 정보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가지고 촉탁에 한 경우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니까요.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관공서가 촉탁했을 경우에는요. 관공서 촉탁이 한 등기요. 당사자 신청이 한 등기가 아니라는 거죠.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이기 때문에 이때도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 않지만 다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촉탁했을 경우에요. 권리자. 그러니까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예요. 자, 갑이 관공서고 을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갑에게서 을이 이제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요. 갑의 촉탁에서 등기가 된다는 거죠. 자, 촉탁에서 등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을은요. 자기가 신청하고 싶어서요. 관공서가 이미 등기 촉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관공서는 어떻습니까? 을을 위하여 촉탁이 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요. 이때는 을에게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 촉탁을 했을 때는 관공서나 등기 권리자에게 작성 통지한다라는 거죠. 근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자기가 등기 권리자로서 촉탁했을 때요. 그러면 바로 위에 있는 거죠. 자기가 등기 권리자로서 촉탁했을 때는 권리자는 등기표 정보가 필요 없기 때문에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 밑에는 어떻습니까? 등기 권리자가 원치 않은 경우죠. 공동 신청인 경우라도 하더라도 자기가 원치 않았을 때는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청이라고 하더라도.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등기표 정보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에는 이제 등기 완료 통지서죠. 등기 완료 통지서는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보죠. 자, 신청인이 병이고요. 을을 대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자인 을한테 어떻습니까? 등기표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을에게도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당신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걸 알려는 줘야 되겠죠.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병에게도 이 사람이 신청을 했잖아요. 신청을 했으면 당신이 원한 대로 등기가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요. 갑에게도 을에게도 병에게도 그냥 모두 통지는 해줍니다. 등기가 됐다는 통지는 모두 해줘요. 그래서 오른쪽에 양가를 입어보시면 등기 완료 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해 가지고요.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가 완료됐다는 사실을요. 그 신청인 등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반가를 2번 보시면은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자는요. 1번 보시면 신청인에게는 다 통지를 해줍니다. 신청인에게.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신청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이 등기 명의이 된 자라든지 이게 등기와 관련되어 있는 자, 이해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도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요. 신청인이 등기 권리자인 경우, 즉 등기 권리자 그리고 그 사람이 신청했을 때 이 사람에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시면은 등기 완료 통지는요. 등기가 그냥 됐다는 그냥 통지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해줍니다. 다만 통지하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예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등기 완료 통지를 받을 자에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요. 자, 양촌지가 신공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적소관청도 알고 등기소도 알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도 모두 알고 있어요. 모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등기부는 등기관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시간 날 때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거죠. 이런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한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소유자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죠. 소유자들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또는 등기 명의의 주소 변경 등기를 할 때 요거요. 요 경우에만 등기 완료 통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 변경으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소, 그 다음에 그 토지의 소재가 바뀌게 될 텐데, 그러니까 토지의 소재가 바뀌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또 거기서 살고 있는 등기 명의인의 주소가 변경되기 때문에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럴 때는요 다 직권을 하게 되고 통지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넘기시면은 자, 등기 완료 통지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등기원인 증서라는 계약서죠, 계약서. 계약서 같은 건 등기 다 끝났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약서 같은 건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양가로 4번 보시면은 등기 완료 통지는 얘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지적소관청, 즉 대장소관청에도 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한다는 거죠. 세금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통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요. 그냥 모든 등기 절차가 모두 마쳤습니다. 모든 등기 절차.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넘기시면 제 7절 268페이지 보시면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데 이의 신청이 어쩌다 하나씩 나옵니다. 어쩌다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약간 좀 끼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없는데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힘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나오면 그러니까 등기법은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집중해서 보시려면 여기까지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작년에 나오고 했으니까 이게 한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인데 작년에 좀 끼어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해서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요. 등기의 이제 제2장, 즉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받았어요. 우리가 방금 했던 이의 신청인 것은요. 우리 이것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바로 이럴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을 각하했을 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의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주면은 그 이의 신청에 따라서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이 바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다. 그래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할 때 잠깐 이의 신청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에 따라서 하는 등기를 이제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다. 자, 요거만 보시고요. 그래서 자, 2장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개별 권리들,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